이번 영상은 트랜지스터 모스펫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용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모스펫은 메탈 옥사이드 실리콘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의 약자입니다. 메탈 옥사이드 실리콘은 트랜지스터의 물리적인 구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필드 이펙트는 트랜지스터를 어떻게 동작시키는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며, 트랜지스터는 트랜스와 레지스터의 합성으로써 저항을 조절한다는 뜻입니다. 종합해보면 특정한 물리구조를 만들어서 전기장으로 저항을 조절한다는 의미입니다. 모스펫 심볼은 그림과 같이 3개의 단자를 가지고 있으며, 위에서부터 드레인, 게이트, 소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스 단자는 캐리어를 제공하는 단자라는 뜻이며, 드레인은 캐리어를 받아들이는 단자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캐리어란 전류를 일으키는 전공 혹은 전자를 이야기합니다. 모스펫의 경우 둘 중에 한 개의 캐리어만이 전류가 됩니다. 따라서 모스펫은 유니폴라 트랜지스터이며, 이것은 바이폴라인 BJT와 다른 점입니다. 게이트 단자에 전압을 인가해주면 드레인 단자와 소스 단자 사이에 전류가 흐릅니다. 모스펫은 게이트 단자의 전압의 크기에 따라 드레인 전류의 양이 조절되는 소자입니다. 전압으로 전류를 조절된다고 하여 트랜스 컨덕턴스 증폭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스펫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 세 종류의 물질이 쌓여 있습니다. 이것은 모스펫의 용어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위에서부터 메탈, 옥사이드, 그리고 실리콘입니다. 실리콘의 경우 최외곽 전자가 3개인 붕소로 도핑된 P형 반도체입니다. P형 반도체이므로 실리콘 내부에는 전공이 전자에 비해 월등히 많습니다. 그럼 이 구조체에 메탈의 전압을 인가해 보겠습니다. 메탈에는 플러스 전압이 인가되므로 저련체 아래에 있는 P형 반도체의 전공들을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전압의 세기가 더 세질수록 더욱더 전공을 밀어냅니다. 그러다 보면 하늘색 영역과 같이 전공이 존재하지 않는 영역이 생겨나는데, 이것을 공핍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핍 영역이 생겨난 이후에도 더욱더 큰 전압을 메탈에 인가해주면 파란색 영역의 층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영역은 전자로 인해서 생겨나는 영역입니다. 이 전자는 P형 반도체 내부에 있었던 소수의 자유전자로부터 메탈의 플러스 전압에 의해서 끌려 당겨져 온 것입니다. 이 자유전자는 P형 반도체 내부에서 열이온화되어 생성된 것과, P형 반도체를 제작할 때 붕소원자 이외에도 최외곽 전자가 5개인 인이 추가되어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전자로 인해 생겨난 층을 N채널이라고 하며, N채널을 생겨나게 하는 전압을 분턱 전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압을 더 크게 인가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더 높은 전압은 더 강한 전기장으로 P형 반도체의 전공들을 더욱 밀어내고 N채널을 더욱 두껍게 만듭니다. 따라서 높은 전압은 N채널의 층을 더 넓게 함으로써 채널의 저항을 낮추게 됩니다. 이것이 게이트의 전압으로 전류를 조절하는 모스펫 트랜지스터의 핵심 원리입니다. 이제 N채널의 그림과 같이 전압을 인가해 보겠습니다. 채널의 자유전자로 인해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러한 소자를 N채널을 이용한 모스펫이라고 하여 N채널 모스펫 혹은 줄여서 NMOS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리적인 구조는 심볼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채널을 생성하게 하는 메탈은 게이트 단자이며, 절연체는 2개의 줄로서 캐패시터로 표현되어 있고, 소스와 드레인 단자는 채널 양단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볼의 단자는 그림과 같이 매치가 됩니다. 게이트 단자와 드레인 단자에 걸리는 전압은 각각 VG와 VD로 표현되며, 드레인 단자로 흐르는 전류는 ID로 표현됩니다. 이제
전압과 전류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게이트 전압과 드레인 전류 관계입니다. 드레인 전압은 고정되어 있으며 게이트 전압보다 충분히 크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게이트 전압을 0에서부터 서서히 올려보겠습니다. 게이트 전압이 채널을 형성하기 전까지 드레인 전류는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다 채널을 형성하는 시점부터 전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앞에서 알아보았던 것처럼 전류가 터논되는 전압을 문턱 전압 VTH라고 합니다. 이제 드레인 전압과 드레인 전류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게이트 전압은 고정되어 있으며 드레인 전압보다 충분히 크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드레인 전압을 0에서부터 천천히 올리면 전류가 흐릅니다. 게이트 전압이 충분히 높다고 하였으니 채널은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전압과 전류는 저항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여기에서 전압을 더 올리면 전류는 더 올라갈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드레인 전압을 올려도 전류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지점이 발생합니다. 왜 그런지 알아보겠습니다. 드레인 전압이 4V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채널은 저항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채널의 각 지점들은 전압 분배에 의해서 각각 다른 전압을 갖게 됩니다. 이때 게이트 전압은 문턱 전압과 4V가 더해진 전압이라고 하겠습니다. 게이트 단자는 전류가 흐르지 않으므로 메탈 전체에 동일한 전압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채널의 각 지점에서의 전압과 게이트 단자와의 전압 차이는 모두 다르게 됩니다. 소스 단자에 가까울수록 게이트와 채널의 전압 차이가 크며 드레인 단자에 가까울수록 게이트와 채널의 전압 차이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채널의 지점마다 전압 차이가 다르게 될 경우 채널의 두께 형성이 다르게 됩니다. 소스 단자의 경우 전압의 차이가 크므로 채널의 층이 두꺼우며 반면 드레인 단자의 경우 전압 차이가 없으므로 채널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채널이 끊기는 현상을 핀치 오프라고 합니다. 핀치 오프 이후에도 드레인 전압이 상승하는 경우 채널의 길이는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물론 핀치 오프라고 해서 전류가 끊기지는 않습니다. 공핍 영역을 통해서도 전류가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드레인 전압을 올려도 왜 드레인 전류는 고정일까요? 다음과 같이 채널의 저항과 공핍 영역의 저항을 각각 RCH, RDEP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레인 전압은 핀치오프 전압과 핀치오프 이후의 전압을 각각 VP, VDEP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핀치오프 이전의 전압과 전류를 살펴보겠습니다. 핀치오프 이전에는 공핍 영역의 저항이 없으므로 드레인 전압이 모두 채널 저항에 걸리게 되고 드레인 전류는 저항 특성을 갖게 됩니다. 핀치오프 이후에는 공핍 영역 저항이 추가됩니다. 이 공핍 영역 저항은 핀치오프 이후의 드레인 전압 VDEP가 올라감에 따라서 비례하며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채널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일정할 수 있으며 드레인 전류가 일정하게 됩니다. 만약 공핍 저항 RDEP가 다음과 같이 값을 갖는다면 드레인 전류는 핀치오프 이후에 동일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따라서 핀치오프 이후 드레인 전류는 드레인 전압에 따라 변화하지 않으므로 전류원으로 간주됩니다. 게이트 전압과 드레인 전압 그리고 드레인 전류의 관계를 그래프로 살펴보겠습니다. 게이트 전압은 문턱 전압 이후에 드레인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으며 드레인 전압은 핀치오프 이후 전압 이후에는 일정한 전류를 흐르게 합니다. 드레인 전압과는 관계없으며 게이트 전압에 의해서 전류가 바뀌는 영역을 포화 영역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증폭기로 모스펫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드레인 전압을 포화 영역에 위치하도록 인가하고 게이트 전압을 변경함으로써 드레인 전류가 바뀌도록 동작시킵니다. 이상으로 모스펫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